네, 또 이제 삼성오늘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모주 투자자분들, 저희 포추님도 들어와주고 계신데, 공모주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4개 종목이, 무려 4개 종목이 일반 청약 이렇게 들어가는 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IPO 시장이 굉장히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이런 부분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순혁 기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참 좀 보기 드문 날이죠. 네. 네 종목이 같은 날 청약을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 않은데 네. 네 종목이 동시에 이렇게 나와서 네,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공모주 청약 대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 대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종목이 동시에 나온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드가 한정적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청약 증거금 같은 경우에 넣어놓으면 이거래일 이후에 청약 마무리된 이후에 이거래일 이후에 환불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드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종목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종목 다 넣기는. 그래서 보통은 한두 종목을 이렇게 집중하는 전략을 쓰는데 결국에는 종목별 매력도나 성장성, 그다음에 설득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내 종목들, 내 기업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약간 기대감이 더 커진 이유가 최근에 이 IPO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하반기 들어서는 IPO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좋았죠. 하반기 증시에 입성한 이제 새내기주들 상장 첫날 평균 주가 상승률이 한 60% 정도 되고요. 지난달에 이제 상장한 UNAI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첫날에 150% 이상 오르기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공모주에 투자할 이렇게 관심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청약을 진행하는 네 기업 가운데에서 먼저 한라캐스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량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자동차나 전장, 가전, 로봇 이런 데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LG전자나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고 뭐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AI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네. 언급 주신 고객사들 보니까 고객사 구성이 매우 탄탄하다. 네네.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뜻도 되고요. 주목할 부분 좀 신사업인데 최근에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부품을 수주하면서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예.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고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서도 99% 이상이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 이상을 써냈고 결국 이제 공모가도 상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게 약간 더 혹할 그쵸, 내용인데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업종 자체가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같은 미래 산업하고 연관이 크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은 편이라고도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헬스케어 쪽. 네, 인가 맞습니다. 봐요. 어디죠? JPI 헬스케어인데요. 네. 여기는 디지털 엑스레이 핵심 부품인 그리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드는 뭐냐? 그러면 의료 영상이나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의 선명도랑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로 사실상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리드에선. 네. 오, 그래요? 네네. 그리드 부분에서 시장 지배력이 엄청 상당한 건데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차세대 그다음에 뭐 게다가 뭐 차세대 의료 영상기기나 AI 기반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까지 보유해서 영상 진단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이다라고 하고요. 아까 한라캐스트처럼 뭐 수요 예측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99% 수요 예측에 참여한 물량의 99% 이상이 상단 이상을 써냈고요. 공모가도 상단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상장 이후에 유통 가능 물량도 31% 정도라서 그렇게 매물 부담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들여다볼 그래피라는 네네. 곳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네네, 조금 다릅니다. 어때요? 그래피는 3D 프린팅 기반에서
이제 투명 교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네. 뭐 기술 특례 상장에서 AA 등급 받을 정도로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수요 예측에서는 투자 심리가 약간 양극화됐습니다. 그 공모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기관이 234곳, 하단 이하가 429곳이었죠. 그래서 공모가도 이제 밴드 하단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하단 쪽에 더 베팅을 더 넣은 쪽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좀 낮게 설정이 됐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됐죠? 공모가 밴드가 하단이 18,000원이었는데 그보다 낮은 15,0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첫 밴드 미만 공모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예.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보기에 이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비중이 37%로 굉장히 높고 그 중에 기준 주주 비율이 55% 이상이라서 이제 첫날에 많이 물량이 나올 거라는 그 오버행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물 부담이 흥행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게 이제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스펙이네요. 네, 삼성 맞습니다. 스펙 10호. 요건 어떤가요? 뭐 스펙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제 인수합병 대상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다만 이제 최근 스펙주의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일반 종목들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요번에 이거 4개 청약 끝나면 맞아요. 약간 IPO 시장 좀 쉬었다 맞습니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공모 요렇게 네 종목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공모가 거의 없어요. 이번 달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난 6월 말 한라캐스트 이후로 새롭게 증권 신고서를 낸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기업도 제가 보기에는 9월 초까지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배경에는 이제 7월부터 시행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네, 설명을 해드리면 기간 배정 물량의 40%를 그러니까 올해는 한시적으로 30%인데 내년부터는 40% 이상을 의무 보유 확약을 건 기간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약 비중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매입해서 6개월간 보유해야 되고요. 그런 과거 평균에 보통 이렇게 보시면 확약 비중이 19%니까 거의 2배 이상의 확약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상장하는 회사로서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맞추기가 네.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 쪽이나 뭐 주관사나 좀 부담이 좀 큰 상황. 네네, 볼수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확약 부족이 조금 우려가 되면은 상장사나 주관사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낮춰야지 확약 비중이 올라가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사 입장에서는 공모 물량을 1%를 직접 매입해서 6개월간 보유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7월 이후부터는 약간 상장 시기를 조율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증권신고세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 시점에 저희 이제 4개 기업이 내일까지 이제 일반 청약 여러분들께서 공모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청약에 나선 투자자분들한테 네. 박순혁 기자가 조언 말씀 주신다면요? 뭐 이렇게 청약에 나서기 전에는 기간 수요 예측 성적이라든지 업종 성장성, 그다음 유통 가능 주식 비중, 기존 주주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를 노리시면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 유리하고 장기 투자를 노리시면 기업의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요. 뭐 한정된 자금이면 한두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투자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데이를 맞아서 4종목 특징 그리고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전략까지 박순혁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